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고, 이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썰TV를 애정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구질구질한 시댁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어요. 그것도 아파트 공동명의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뿐인 아들 이혼남 만드는지. 전 시모의 주택을 까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사내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 돈 문제로 작은 잡음이 생겼습니다. 또 결혼을 미루자고? 예전에 미루자고 2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미뤘잖아. 그런데 또 1년만 미루자는 게 말이 돼? 대체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자기 혹시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왜 자꾸 결혼을 미루는 건데? 우리 연애한 지 벌써 5년째야. 더 이상 미룰 나이도 아니고, 남들은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쁠 때 결혼하기 바쁜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문제가 뭐냐고! 나한테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냥 날 믿고 1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이번에는 정말이야. 더 이상 미루자고 안 해. 나도 나이가 있는데 더 미루기 싫어. 아니? 싫어. 더 이상 못 미뤄. 나랑 결혼하든지 헤어지든지 자기가 결정해. 뭐? 무슨 이유로 미루자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처음 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알았다고 했어. 솔직히 서운했지만 자기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묻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자기 이러는 거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시간 끄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 자기 혹시 유부남이니? 아니면 양다리야? 자기야, 날 그렇게 못 믿겠어? 내가 고작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이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계속 미룰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해봐.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충분히 이해시키지 않으면 나 정말 헤어질 거야. 더 이상 조급한 마음으로 결혼할 꿈꾸기 싫다고. 이때 남편 나이 35살이었고 제 나이 34살이었어요. 요즘 결혼하는 연령대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여자 나이 34살이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한 살씩 먹을수록 아이 갖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고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예비 신부들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은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니 답답해 죽겠더군요. 마치 제가 결혼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퍼부었고 결혼할 마음 아니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내 통장 잔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자세히 핸드폰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통장 잔고로 정확히 3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3천만 원? 모아놓은 돈이 이게 다야? 아니, 어떻게, 그동안 월급 받은 건 다 어떡하고? 그게 우리 집 사정이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빚 갚고 자동차 할부도 갚고 우리 세 식구 생활하는 데 사용했지. 뭐? 전 재산이 3천만 원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동안 빚 갚으며 힘들게 지냈다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은 사회생활 한 지 10년 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저보다 직급도 높았고요. 아무리 빚 갚고 힘들게 생활했다고 해도 고작 3천만 원이 전부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확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이 놀랐지? 자기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2년 안에 바짝 모아서 결혼 비용 마련하려고 했어. 그런데 목표했던 금액처럼 안 모이더라. 그래서 1년만 더 모았으면 해서 미루자고 한 거야. 결혼하려면 들어갈 돈 많잖아.
가진 게 고작 이것뿐인데 내가 어떻게 자기 부모님이 딸을 달라고 하겠어? 염치 없게. 그리고 나도 떳떳하게 프로포즈하고 싶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지는 못해도 기본만큼이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가진 것 없이 자기랑 결혼하는 걸 아니잖아. 그래서? 빚은 다 갚은 거야? 다 갚았어. 우리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 전부 투자하셨어. 노후자금 더 불려보고 싶어서. 그러다 투자 사기를 당하신 거야. 그게 대박날 욕심에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얹어서 투자했는데 다 사기 맞고 우리 집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빚 갚고 나머지 돈은 매달 갚았어. 지금은 다 갚았고 그날 이후로 아빠는 술에만 의존하셨고 엄마는 충격받아 쓰러지셨지. 두 분 연세에 일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상황에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내 처지가 이런데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말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빚 다 갚고 조금이라도 모아서 프로포즈 하려고 한 거야.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바람 피우거나 유부남이라고 오해나 하고. 미안해. 그동안 자기가 번 돈으로 빚 갚고 부모님 책임진 거잖아. 그 와중에 자동차 할부 갚고 나랑 데이트하고. 나라도 돈 모으기 힘들었겠다. 나한테 진작 말하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말 못할 비밀이 어디 있다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지. 그래도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제 내가 왜 결혼 미루자고 하는지 다 알았지? 나 다른 마음으로 미루자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자기한테 조금 더 떳떳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1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3천만 원으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 3천만 원이 뭐 어때서? 그냥 결혼하자. 자기야, 그런 이유라면 더 미룰 필요 없어서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다행히 내가 더 모았으니까 서로 돈 합치고 대출 얹어서 결혼하자. 그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어. 이제 나랑 함께 돈 모아서 불려나가자. 원래 결혼해서 더 큰 돈 모을 수 있는 거야. 혼자 돈 모으는 것보다 둘이 낫지 않겠어? 그렇긴 하지만 고작 3천만 원 가진 놈한테 자기 부모님이 딸 내어주고 싶으시겠어? 나라도 싫겠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는 걱정하는 남편은 안심시키고 부모님께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대강 알고 계셨으니 남편은 얼마 모았냐며 결혼식 비용하고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서 둘이 합쳐 총 9천만 원 정도라고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9천? 가만히 있어봐. 네가 6천 모았으니까 뭐야? 네 남자친구 3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 아니 나이가 몇인데 3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직급도 너보다 높다며? 혹시 네 남자친구 씀씀이가 해프니? 아니면 투자 같은 거에서 망했나? 왜 젊은 사람들 투자한답시고 빚져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 아니야.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 그럼 뭔데? 성실한 사람이 그 나이 먹도록 3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 사실은 저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노발대발하던 엄마가 숙연해 지셨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젊은 사람이 고생 많이 했겠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천만 원은 심한데? 너 정말 네 남자친구랑 결혼해야겠어? 너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니. 그러니까 선보라는 엄마 말 안 듣고 사내 연애하더니 이게 뭐야? 엄마, 나 내 남자친구 만난 거 후회 안 해.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하고 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 마음이 참 예쁘잖아. 그냥 대출 끼고 결혼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덜 고생시키고 싶어서 쓸 돈 아껴가며 모았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 하긴 그렇기는 하지.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는 내색하지 말아줘.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볼라도 없다고 기죽어 있는데 더 기죽일 필요 없잖아. 아유, 그래 알았어. 그런데 9천만 원이면 대출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요즘 집값이 비싸잖니. 금리도 높고. 아무리 제가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부모님으로서는 남편이 마음에 쏙 안 들었을 겁니다. 자식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어느 부모가 좋다고 박수치겠어요? 부모님 역시 말로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안 내켜 하셨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고민하다 결단을 내리셨는지 제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집을 해주신다고? 뭐하러? 우리 대출 받으면 되는데. 대출 받는 게 뭐 좋다고.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바짝 모아야 하는데 빚 갚다 세월 다 보낼래? 넌 뉴스도 안 보니? 집값이랑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대출 많이 받는 게 무슨 이득이라고. 그냥 신혼집 우리가 마련해 줄게. 네 아빠랑 생각해 봤는데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다는데 어쩔 수 있겠니? 내 자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려면 그 수밖에 없잖아. 아빠랑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대출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엄마 말대로 해라. 몇 년 전에 네 엄마랑 내가 사둔 집이 있어. 그 노후자금 목적으로 사둔 건데 그 정도 병 쓰면 신혼생활하기 괜찮을 거야. 아니야, 됐어. 노후자금 하려고 사신 거라며. 그냥 우리가 대출 받을게. 아, 글쎄 내 말 들어. 다른 자식들은 해준다고 하면 좋다고 너 업죽 받을 텐데 얘는 왜 이래? 너 설마 네 남편 더 기죽을까 봐 그러니? 그게 뭐라고. 조금이라도 덜 빚지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거 사.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두 분이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잖아. 별 수 있니? 자식 위해서 부모가 뭘 못해줘. 대신 집은 네 명으로 해줄 거야. 공동명이 아니고? 목적은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집이지만 나중에 우리 죽으면 다 너한테 물려줄 집이야. 일찍 물려준다 생각하고 네 명의로 바꿔놓을게. 대신 공동명의는 절대 안 돼. 남자친구 기 세워준다고 공동명의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냥 네가 꽉 잡고 사는 게 낫다고. 엄마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나아서 그래. 세입자 내년에 계약 만료니까 그 시기로 결혼 날짜 잡고 준비하렴. 알겠지?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남편 기죽이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렸지만 부모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대출 풀로 받고 결혼 비용이랑 신혼집 마련한다고 가정하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드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큰 걱정 없이 결혼했습니다. 한참 남편과 신혼을 만끽하던 중 어느 날 시모가 불쑥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어. 아유, 들어올 돈은 없는데 나갈 일만 많다. 이왕 온 김에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네. 저는 마실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소파에 편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아프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발이야. 아, 이놈의 다리는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픈지. 어디 안 좋으세요? 당연히 안 좋지. 이 나이에 일해봐라. 여기저기 성한 곳이 있나? 아, 어머님, 아버님 일 시작했다고 하셨죠? 일은 어때요? 할만하세요? 누가 할만해서 하겠니? 먹고 살려면 힘들어도 해야지 별 수 있어.
아들 결혼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생활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거로 둘이 생활하기 힘드니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일하는 거다. 네가 생각해도 우리 딱하지 않니? 이 나이 먹고 생고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매달 얼마씩 용돈 챙겨주면 좀 좋아. 시몬은 결혼 전부터 미안함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주지 못하고 여자 쪽에서 집까지 해오면 미안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거 하나 없이 본인 생각밖에 없었어요. 결혼하면 이제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작은 일을 시작했고, 저를 볼 때마다 힘들다고 죽는 소리 내면서 툭 하면 용돈 챙겨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는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런가 깨끗하네. 아유, 그런데 사돈도 참 그렇다. 이왕 집 해줄 거 조금 더 큰 집으로 해주지. 이게 뭐야? 같이 살 수도 없게. 에? 아유, 그렇잖니. 네 시부모는 그 낡아 빠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면 좀 좋아? 저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집도 좁고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일도 있는데. 너희가 우리 모시고 살면 우리야 여러모로 돈 굽고 좋지. 밥 먹을 때 숟가락만 몇 개 얹으면 되는데. 저기 옷방으로 쓰는 거 좁긴 해도 어찌어찌 지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니, 저기 옷방 좁아요. 두 분이 쓰시기 불편하죠. 우리 모시고 사는 게 싫은 건 아니고, 아휴, 이래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효심이 없어. 옛날에는 결혼하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걸 당연시했는데. 시모는 툭하면 용돈 챙겨달라고 그렇게 성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같이 살 궁리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어떻게 말을 돌려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좁다고 애써 둘러댔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시모가 못마땅해하며 저를 질타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진짜 꿍꿍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우리 돈 좀 빌려줘라. 돈이요?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너도 알잖니. 적지 않은 나이에 일하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쥐꼬리만한 돈 벌자고 몸 축내면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참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 한다. 너희는 빌려주기만 하면 돼. 둘 다 신용 확실하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가게를 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돈 없어요. 대출이야 받을 수 있지만 금리랑 원금 어머님이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왜 우리가 감당하니? 가게 차려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때 조금씩 갚는 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너희가 갚아줘야지. 뭐가 그렇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그것도 뻔뻔하게 말하는 시모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뜻은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로 느껴져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 없잖아요. 이 집도 친정에서 해주셨고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말할 자격 없다는 거냐? 그리고 사돈이 집 얻어줘서 얼마나 다행이니. 대출받아서 집 살 돈으로 우리 가게 차려주면 되는데. 어머니, 저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이 집 해주신 은혜 갚고 싶어요.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집 거저주신 건데 다는 아니더라도 챙겨드려야죠. 얘가 미쳤네, 미쳤어. 그럴 돈 있으면 나나 챙겨줘라. 어느 정도 살 여유 되니까 해주셨겠지.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될 걸 뭐하러 갚는다고 난리야. 이거 우리 아들도 같은 생각이니? 네, 오빠도 그러자고 했어요. 이게 진짜. 야! 갚을 거면 너 혼자 갚아. 뭐하러 우리 아들까지 고생시키니? 안 그래도 제 아빠 진빚 갚는다고 고생한 애다.
겨우 다 갚아서 이제 편히 살 일만 남았는데 뭐하러 안 갚아도 될 빚을 갚게 하냔 말이야? 어머니, 그건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주신 집이라고 해도 자식으로서 마음 편하겠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 상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가게는 죄송하지만 못 도와드려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오빠 어머님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 3천이 전부였어요. 앞으로 애 낳고 집 넓혀가려면 돈 들어갈 때 천지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죠. 어떻게 대출받아서 가게 차려달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못 해드려요.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대출받아서 가게 차려달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렇게 뻔뻔하게. 이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와 대판 싸웠습니다. 시모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모두 전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잘 이야기하겠다며 오늘 일 대신 사과한다고 잊으라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시모와 잘 이야기 나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란 사실에 노발대발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공동명의가 아닌 게 그렇게 화내실 이유야? 그게 엄마가 나한테 몰래 집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하셨어. 알잖아. 아버지 빚 갚느라 대출받아서 내 신용 안 좋은 거. 자기 몰래 대출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쳐도 얼마 못 받을 거라고 했더니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 명의라고 하니까 난리치시더라고. 어머님 정말 뻔뻔하시다. 뭐 도와준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셔? 솔직히 그동안 일할 수 있어도 일부러 안 하신 거잖아.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 믿고. 아니야? 나 같으면 자식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 꺼내. 아무튼 돈 절대 드리지 마. 빌려드릴 돈도 없지만 있어도 안 돼. 자기 나 몰래 대출받아서 드리기만 해봐. 그래도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얼마라도 도와드리면 안 돼? 솔직히 그 연세에 일하시기 힘들잖아. 어머님 지금도 당당하게 나오셔.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더 요구할 거고 그때마다 당당하면 배가 될 거라고. 저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난리쳤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도 그 후에도 잘 싸우지 않고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한번 몰아치니 남편을 쥐잡듯 잡게 되더라고요. 부탁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시모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남편은 제 성질에 알겠다며 더 이상 대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모가 다시 한번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들어올 때부터 열받아 있었죠. 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왜? 네 집이니까 허락받고 와라 이거냐? 내가 아들한테 듣고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다. 대체 왜 공동명의가 아닌 건데? 친정 부모님이 제 명의로 물려주셨어요. 그니까 왜? 아니 그렇게 물려줬으면 공동명의로 다시 바꿔야지. 왜 네 명의로 두고 있냔 말이야? 어머니, 그냥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의 바꾸려면 그것도 돈 들어요. 제 명의도 두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하러 공동명의로 돌려요? 돈 아깝게. 우리 아들 기죽으니까 그렇지? 결혼 전부터 고작 3천 모았다고 기죽어 있는 애였는데 집도 친정에서 해줘. 명의도 네 명의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니? 그게 뭐라고 자존심 상해요? 왜 안 상해? 공동명의인 집에서 사는 집이랑 네 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거랑 같겠니? 이러니 내 아들이 길을 못 펴지. 그건 어머님 생각이죠. 오빠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집 담보로 대출 못 받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화내시는 거잖아요. 오냐 그래. 너는 시부모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서 기어이 가게 못 차려주겠다는 게야? 네, 못 차려드려요. 그럴 돈도 없고요. 저희 부모님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하는 거 싫어서 이 집 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출받아서 가게 차려드릴 수 있겠어요? 아우 짜증나 정말. 이게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래, 좋다.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냥 물러설 줄 알고? 두고 봐라. 내가 네 버릇 싹 고쳐놓을 테니까. 시몬은 제게 잔뜩 악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작정하고 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고락서니가 이게 뭐니? 여기 먼지 쌓인 것 좀 봐. 냉장고 안에는 이게 다 뭐야? 너는 이렇게밖에 살림 못하니? 집에서 가정교육 안 받았어? 자고로 여자는 퇴근한 남편 편히 쉴 수 있게 내조에 힘써야 한다. 네가 해놓은 꼬락서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안 되겠다. 나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시집살이 시켜야지. 별 수 있겠니? 시집살이요? 어머니, 잔말 말고 당장 청소부터 시작해라. 이불 침구도 세탁하고 새로 꺼내놔. 우리 아들 피부 예민해서 이불은 주기적으로 세탁해줘야 한다. 참, 냉장고도 싹 정리해라. 유통기한 지난 건 버리고 온 김에 저녁도 먹고 갈 거니까 다 하면 냉큼 밥 차릴 준비해라. 호락호락하게 돈 내놓지 않는 며느리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한 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였나 봅니다. 시몬은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잔소리했고 살림의 작은 꼬투리라도 발견하면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루는 6시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아침밥을 차리라는 겁니다. 아침 먹으려고 왔으니까 얼른 밥 차릴 준비하거라.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새벽부터 이러세요. 저 1시간 뒤에 출근해야 해요. 출근 준비할 때는 하더라도 아침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아들 아침 잘 안 차려주지? 하긴 집안 살림하는 꼬락서니만 봐도 담 나오지. 난 내 아들 아침밥 꼬박꼬박 먹이고 출근시켰다. 밖에 나가서 일하려면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는 거야. 네가 이 모양이니 내 아들이 맨날 말라가지. 어머니, 저희 아침잠 많아서 아침 안 먹고 출근하기로 했어요. 배고프면 가는 길에 간단히 사서 먹기도 하고요. 그게 아침이니? 사서 먹는 게 뭐 좋다고. 자고로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구니까 우리 애가 더 길을 못 펴는 거다. 이 집이 공동명이면 내 아들이 너한테 잡혀 살겠어? 네가 하자는 대로 따르겠냐고. 넌 그렇게 네 남편 찾고 살면 좋니? 제가 언제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조용히 안 해? 출근 전까지 아들은 더 자야 하니 깨지 않게 소리 낮춰라. 그리고 얼른 아침밥 차릴 준비해. 얼른! 시몬은 툭하면 집에 찾아와서 살림을 지적하며 잔소리하기 일쑤였고 제가 일부러 없는 쪽 문을 안 열어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쳐들어와 밥 차리라는 건 기본이고 아예 본인 친구들 우르르 끌고 와서 간식 내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며느리 꽉 잡고 사는 시모인 척 의기양양하게 굴면서 말이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참아서 남편한테 더 이상 시모를 안 보고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동안은 내가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라 쪽팔려서 네 말대로 해줬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시댁이라도 네 시어머니야. 어떻게 안 보고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 집 공동명의 안 해주면 계속 시집살이 시키겠다는데 어떡해? 어머님 대놓고 나 괴롭히시는 거잖아. 언제 자기가 나서서 도와준 적 있어? 나 같으면 그만하셔라 왜 이러시냐 한마디라도 거들었을 거야. 자기는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 뻔히 봤으면서도 모른 척했잖아. 솔직히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니? 그게 뭐 어떻다고.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우리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엄마 말이 맞았다. 네가 날 얼마나 무시하면 감히 시부모 안 보고 살겠단 말을 꺼내? 뭐라고? 자기가 날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숱하게 말했잖아. 어머님이 자꾸 괴롭힌다고. 공동명의 해줄 때까지 시집살이 시켜서 괴롭힌다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도와준 적 있니?
알겠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나선 적 없잖아. 그러니 배겨? 안 보고 사는 수밖에 더 있냐고. 웃기지 마. 네가 날 무시해서 그딴 말 쉽게 내뱉는 거야. 이래서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더니 딱 맞네. 막말로 공동명의 해주는 거 그렇게 싫었냐? 내가 이 집 어떻게 할까봐 못 믿어와서 네 명의를 꼭 쥐고 있었냐고. 그건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네가 공동명의로 돌렸어야지. 네가 날 남편으로 생각했으면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돈도 없고 못 사는 부모 둬서 우습게 보는 거라고. 네 발 아래로 보고 막대하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자기랑 왜 결혼했는데? 막대할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시집살이 당하니? 그건 네가 잘 알겠지. 노처녀로 늙기는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 나이에 다시 남자 만나 연애하기 귀찮으니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쳤습니다. 남편은 한 대 맞으니 단단히 화가 났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분을 못 이겨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 엉망이 된 거실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글쎄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일이냐니? 너 이딴 식으로 시어미한테 버릇없이 굴면 사돈한테 전화하는 수가 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따지기 전에 잔말 말고 당장 집으로 와. 시모는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제 이성의 끈도 뚝 끊어졌어요. 시모한테 괴롭힘 당하는 건 어찌어찌 참을 수 있다 쳐도 믿었던 남편조차 시모와 같은 생각인 걸 알게 된 이상 이 결혼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그 괴롭힘을 참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다 엎어버릴 작정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도착하니 시모는 큰 대야 2개에 가득 담긴 마늘을 가리키며 까라고 하더군요. 마늘 까라고 이 밤에 저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저걸 내가 까니? 며느리 뒀다가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아는 사람한테 싸게 얻은 거니까 오늘까지 저거 다 꺼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뭐? 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오냐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시집간 딸내미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사돈께 전화나 한 통 해야겠다. 얼마나 속상할까. 힘들게 키워놨더니 시어미한테 버릇없게 굴어서 그딴 전화나 받게 만들고 말이야. 그 꼴 안 당하게 하고 싶으면 이 마늘 다 꺼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다. 그 집 공동명의로 돌려. 너는 인생 쉽게 살 수 있는 걸 왜 어렵게 살려고 하니? 그냥 공동명의 하면 내가 이런 시집살이 시키겠어? 그렇게까지 빌부터 살고 싶으세요? 뭐야? 하긴 당신들이 지금부터 고생해서 모아도 그런 집 하나 마련 못하겠지.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감히 시어미한테 당신? 이 버릇없는 것. 내가 그렇게 말한 거 후회하게 해주마. 내가 이것보다 더 지독하게 괴롭힐 거야? 멍청한 게. 순순히 공동명의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걸 꼭 이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사니까 좋냐? 나 그렇게 만만한 상대 아니야. 죽을 때까지 너 피말리다 죽을 거라고.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시모는 잔뜩 날선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도 안 통한다는 표정으로 여유롭게 팔짱 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신경 쓸 가치 없으니까. 내가 어머니 이겨서 뭐 하겠어요? 같이 유치해지기 싫으네요. 그러니 이 싸움에서 저는 빼주세요. 제가 그냥 진 걸로 하자고요. 무슨 속셈이야? 내 말대로 공동명의 해주겠다 이 뜻이냐? 아유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뭐하러 욕 얻어먹고 시집살이 당하면서 버티니? 공동명의 그게 뭐 대수라고. 공동명의 해준다는 뜻 아닌데요. 뭐? 그럼 그 말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저는 어머님이건 유치한 싸움에서 빠질 테니 알아서 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귀한 아들 반품한다고요. 반품?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네, 이혼하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견디면서 왜 참은 줄 아세요? 남편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런 것도 남편이라고 한심하게 믿고 의지했네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란 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반감만 하고 있고 도저히 못 참아서 안 보고 살겠다고 했더니 본인을 우습게 본다는 둥 쓸데없는 자격지심만 드러내더라고요. 우스워서 이 결혼 끝내려고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그런 자격지심이나 품고 살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괴롭힘도 감수했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고 더 이상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개념 없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개념 밥 말아먹은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손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말씀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마늘은 어머님이 실컷 까세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딴 거 시키지 말고요. 이 못된 것! 네가 내 아들 무시 안 하긴 뭘 하네. 무시하니까 끝까지 공동명의 해준단 말 안 하지. 이래서 있는 것들이 다 하다고. 에라이 나쁜 거사. 너 혼자 그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어디 네 뜻대로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썼어. 그저 기 못 펴고 산죄밖에 없어 이거사. 우린 이혼 못해.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고소해라. 그래서 법정에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떠들어봐. 판사가 들어주나. 세상 천지에 너처럼 독한 독종은 없을 거다. 나 같으면 그냥 공동명의로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냈을 거야. 우린 그 집 절대 포기 못해. 판사가 네 말 듣고 이혼하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정 그렇게 이혼하고 싶거든 그 집 철반 내놔라. 그럼 깨끗하게 도장 찍을 테니. 어쩔 거야? 반내줄 거야 말 거야? 이거 봐. 이 상황에서도 집 타령이야.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본인 때문에 자식 이혼당할까 봐 걱정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네요. 물론 당신도 잘한 거 없지만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아들 인생 꼬이게 만든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적어도 엄마라면 욕심 때문에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네요. 시몬은 말발에 밀려서 분이 안 풀렸는지 대야에 담긴 마늘을 잡아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 짐을 챙겨 현관 밖에 내놨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새벽에 술 취한 남편이 문 열라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죠. 저는 인터폰으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제 명의로 된 집이고요. 그 사람이랑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 집에 들어올 권리 없으니 데려가 주세요. 제 말에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며 더 노발대발했고 이웃들의 항의로 참다 못한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신 차린 남편은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자기야, 어제는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나도 내가 모르던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그냥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착각되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문 좀 열어봐. 우리 대화로 풀자. 갑자기 이혼하자니.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하잖아. 앞으로 엄마가 시집살이 못 시키게 내가 잘 처신 잘할게. 정말이야.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얼굴 보고 대화하자. 어?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어요. 진짜 무시란 게 뭔지 제대로 알려주려고요. 그러자 이웃들이 시끄럽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경찰 부르겠다는 말이 나오자 남편은 꼬리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이혼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길래 바로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했죠. 쥐들이 버텨봐야 소용없는 싸움이었어요. 신혼집의 반은 남편한테 있다며 권리를 주장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집이니까요.
결국 남편은 건진 거 하나 없이 결혼 비용으로 열심히 모은 3천만 원 다 날리고 제게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시모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열심히 연락하고 찾아오더군요. 저는 모두 차단하고 집은 새놔서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뻔뻔하게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지만 엄마한테 된통당했어요. 장모님은 무슨 얼어 죽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찾아와? 귀한 내 딸 시집 보냈더니 그런 대접을 받게 해?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 딸을 고생시켜? 왜 울리냐고? 이 천하게 한심한 놈아. 그 집이 그렇게 탐이 나든? 내가 이럴까봐 내 딸한테 공동명의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있을 때 잘해야지. 이혼 마당에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한 번만 더 연락하고 찾아오면 확 스토커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소금 뿌리고 손으로 두들겨 패며 남편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효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몇 달 뒤 낯선 번호로 잘 지내냐는 연락이 왔는데 느낌이 딱 전 남편 같아서 바로 차단했어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이혼 후 저는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